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지금 2019학년도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계획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18년도가 되고 내년이면 2019년도 여러분들 대학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 학종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에게 아주 귀중한 희소식이 될 텐데 그동안 한 2, 3년 전에부터 약간씩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예전 입학사정관제 시절보다는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2019학년도 올해 이제 입시 준비해서 내년 대학가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대안학교 학생들을 서울 중상위권 대학들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문호를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설명할 것이 2019학년도 대학별 입시 계획안을 갖고 설명할 것이 뭐냐? 연세대학교. 물론 서울대학교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나 고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명지대학교,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의대 등등등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의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학들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100%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에게도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서 문호를 열었으니까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에서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설명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또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연세대학교, 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서울권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인데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 제가 누누이 많은 강의와 또 책과 많은 설명을 드렸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방법을 스텝별로 해서 뭐 로드맵 만들고 스토리텔링 만들고 비교과 정리해서 7대 창제활동에 맞게 어떻게 해라 라고 다 이제 그동안 뭐 권현 선생님 입학사원의 갈라 콘서트 어떤 그 칼럼이라든가 기고문이라든가 강의라든가 동영상 강의라든가 또 책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들 학종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들 지금 문매를 때리고 있는 그 전형이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 오산이에요. 지금 뭐 스펙을 많이 해야 된다. 내신 성적 1등급도 대학 가기 힘들다. 내신 성적 1등급을 맞아야 된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등등.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이 전형의 가장 정확한 이름은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 전체 수시 70%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7%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아라, 뭐래라,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전형 자체는 명칭 자체가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누누이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가리키는 전형이 뭐냐? 저 권현 선생님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모르는 반대 어떤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건 이제 해보지도 않고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문매를 때리고 있는데 그건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28.3%에 해당하는 전형이 바로 권현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냐?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질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많이 보지요. 그 다음에 반에서 어떤 비교과 활동도 학교에서 하는 것들 많이 보지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있었기 전에 입학사정관제라는 전형이 있었죠. 근데 그 입학사정관제가 뭐냐? 엄격히 말하면 학생이 가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잠재 역량과 과정의 능력들을 대학의 교수님들과 입학사정관이 판단해서 그 과정을 갖고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갖고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입학사정관제였고 그 입학사정관제가 그대로 지금 어디로 왔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선생님 말씀드리는 설명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알고 있는 학생부 교과전형과의 성질은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해야 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일까요? 학생부 교과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뭐 내신, 그다음에 어떤 학교 활동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의 전공에 대한 전공 역량과 과정의 진실성과 과정에서 어른 여러분들의 어떤 의식과 생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먼저 알아두시고요, 명칭을. 자, 2019학년도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첫 번째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근데 연세대학교는 특기자 전형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 학생들 위주로 뽑기 때문에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전형은 특기자 전형. 그렇죠? 다 트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인문 사회 트랙, 그다음에 IT 트랙, 인재 트랙, 이게 트랙들이 있어요. 자연과학 트랙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지금 이 시간은 특히 의대를, 검정고시 해외고 출신의 학생들로서 의대를 내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의대를 가겠다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대를 갈 수 있는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27명으로 의대를 뽑습니다. 의대 27명, 치의대는 13명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대표학과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경영학과는 24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언더우드 학부 있죠? 인문 사회 계열의 152명을 이번 2019학년도에 뽑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학부 20명 등등 해서 뭐 하스 계열도 굉장히 많이 뽑아요. 하스 계열도 한 150명 뽑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많은 그 대학들에 대한 모든 학과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요 대학, 의대와 뭐 경영학과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가고 싶은 대학들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무려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으로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뽑는 그 전형 수에서 의대는 27명, 치의대는 13명을 뽑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있죠.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 학생부 종합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균 인재전형과 있고 글로벌 인재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최저는 안 들어가, 수능이 안 들어가는 전형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강의를 설명을 듣는 우리 학생들은 수능을 좀 안 보는 게 더 유리하니까 수능 안 들어가는 전형들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성균 인재전형과 글로벌 전형 다 해서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총 인원수는 1,596명을 2019학년도에 뽑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대는 글로벌 전형, 인재 전형으로 해서 25명, 그 다음에 이제 영상학과, 주학과 중에서 영상학과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 원하고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15명을 뽑아요. 건축학과 21명,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뽑습니다. 경영학과는 100명을 뽑고요. 성균인재로. 자, 성균인재는 글로벌하고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가 없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 근데 뭐가 다르냐? 성균인재는 면접이 없다. 아예 없습니다. 그럼 뭘로만 가냐?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설명을 드린 다음에 2019학년도 대학들, 주요 대학들의 입시 계획안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바로 준비하는 걸,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면접이 없다. 면접이 있는 건 뭐냐? 글로벌 인재 전형이 면접이 있는데 면접이 20% 들어간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류가 들어간다. 서류는 뭐냐? 여러분들의 전공에 대한 전공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보통 A4 용지 한 30장 정도의 항목은 10항목 정도, 10가지의 항목을 놓고 그걸 입증하는 어떤 그 개념이 그 페이퍼 수가 한 30장 정도.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과학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신설이 됐어요. 언제? 작년부터. 이제 이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또 컴퓨터 공학 쪽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왜냐? 이 소프트웨어 과학인재 전형 역시 성균관대학교의 성균인재전형이나 글로벌 인재전형 같이 완전히 순수한 100%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수능 안 들어가고 100% 서류 전형으로 들어간다. 물론 면접이 있습니다. 2차 면접이 있고요. 보통 이런 학생부 순수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는 100%. 그 다음에 2차는 그 100% 서류의 어떤 그 점수의 70% 플러스 면접 30에서 40%.
비율로 똑같은 추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 과학인재 전형이 무려 2019학년도에 몇 명이나 뽑냐? 60명이나 뽑아요. 굉장히 많이 뽑죠.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 다 준비해서 전형을 볼 수 있는 전형들입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희대학교 또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 경희대학교를 빼놓으면 또 안 되겠죠. 경희대학교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입학사관지 원년부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우수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1180명을 뽑습니다. 이제 보면은 언론정보와 28명 뽑고요. 의예과를 몇 명이나 뽑냐? 55명이나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보고 내신 성적 1등급 만져서 가야 되는 전형이 뭐다? 의예과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전형은 수능 점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전형이에요. 대신에 모든 게 쉬운 건 없겠죠. 자, 하는 방법들 어떤 걸 열심히 해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 좀 설명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한의예과 자연 몇 명? 30명. 2019학년도에 경희대학교. 치의예과는 40명. 한의예과 인문을 또 따로 뽑아. 인문 계열을 13명을 뽑습니다. 경영학과 56명 등 많이 뽑죠. 그러니까 주요한 우리가 이제 학과들만 설명을 드렸고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일일이 좀 잘 꼼꼼하게 여기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가서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좀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희대학교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한테는 문어를 다 둬놨었어요. 해외고 학생까지는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검정고시 학생들, 대안학교 학생들 다 안 받았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2019학년도 올해부터죠. 준비를 이제 해서 가야 되니까 올해부터는 경희대학교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검정고시 학생들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는 고무할 만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융합 계열을 KSW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을 또 신설했어요. 이것도 순수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분야에 미래 잠재 역량이 있는 학생들,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의대를 준비하겠다.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중에서. 그 다음에 컴퓨터 계열로 가겠다. 뭐 나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든다. 나는 뭐 보안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학생들. 그 밖에 경영학과나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못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대학에서 받기 시작하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중앙대학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그 다음에 탕구형 인재 전형이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다 우리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탕구형 인재 전형은 다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을 받습니다. 자, 공공인재학부는 15명을 요번에 2019학년도에 받아요. 다빈치형, 그 다음에 탕구형은 또 20명, 똑같은 공공인재학부인데 다빈치형에서는 15명, 탕구형에서는 20명 이렇게 뽑습니다. 약간은 달라요, 그 내용은. 하지만 수능 다 점수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 서류와 면접으로 가는 전형인데 약간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경영학부는 다빈치형에서 40명, 탕구형에서 45명. 의학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의학부가 학생부 종합전형 다빈치형 인재전형을 작년까지만 6명밖에 중앙대학교에서 안 뽑았는데 올해는 무려 다빈치형 8명, 탕구형 8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안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무려 16명이나 중앙대학교에서 의예과 선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대 소프트웨어 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인 SW 전형이 또 있습니다. 이게 중대에서의 SW 전형은 소프트웨어 공학 인재 전형인데 무려 몇 명이나 뽑냐? 2019학년도 올해 내년에 70명의 학생들이나 뽑고 이 전형들 다 검정고시 해외고 또 일반고 학생들 모두 열심히 준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여러분들 매우 놀랍죠?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을 이제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을 받는 추세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국대학교가 있죠. 건국대학교에 유명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가 있습니까? KU 자기추천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서부터 KU 자기추천전형에서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2019학년도에도 그래서 KU 자기추천전형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11명, 문화 콘텐츠과 8명, 건축학과 재열 26명, 수의학과 이제 건국대학교 하면 또 우리가 이제 재작년서부터 수의학과를 가겠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물 매개 치료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학생의 특징을 살려서 준비를 시켜서 이제 지도를 해서 대학을 보내는데 수의학과 이번에 2019학년도에도 11명이나 검정고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 우리가 건국대 그러면 예초부터 사범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범대, 유일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호가 열려져 있지 않은 대학이 단과대 중에서 사범대였는데 올해는 건국대학교 사범대에서 일어교육과 14명, 수학교육과 5명, 교육공학과 10명, 영어교육과 7명의 학생들을 어디서? 검정고시 학생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생부가 없으면은 이런 사범대 같은 데는 절대로, 특히 교대도 마찬가지죠. 늘 수가 없었는데 올해 2019학년부터 학생부가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페이퍼들, 자기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이 포트폴리오가 생계부를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은 이걸 갖고 이제 동등하게 일반고 학생들하고 특목고 학생들하고 자수고 학생들하고 경쟁해서 건국대학교 사범계열의 학과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의 꿈이 있었는데 그동안 검정고시나 해외고를 나와서 교사의 꿈이 있지만 안타깝게 그 꿈을 못 이룬 학생들은 올해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고무적인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 주도형이라고 해서 457명을 뽑아요. 또 알바트로스 창의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41명을 뽑는데 서강대학교는 우리가 자기 주도형은 외국고와 특성화고 학생들 위주로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한테는 아직 문호가 좀 적게 지금 있는데 물론 이제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에서는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도 할 수가 있지만 특히 자기 주도형 전형 같은 경우는 외국고나 특성화고 계열의 학생들 위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11명, 또 서강대학교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과 11명, 그 다음에 경영학과 61명, 커뮤니케이션학과 20명 등을 선발합니다. 또 서강대학교의 컴퓨터공학 계열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알바트로스 창의인재 전형은 아트앤테크놀로지 전형으로 해서 25명의 학생들을 뽑고요. 컴퓨터 전공 학생들로 11명을 뽑아요. 그래서 이 계열도 우리가 해외고, 그 다음에 일반고, 그 다음에 창의 인재 전형유의 컴퓨터유의 학과는 검정고시 학생들까지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넘어가면 동국대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드림 전형입니다. 두드림. 그래서 이제 한글로 하면 두드림 이렇게 되는데 이 2019학년부터 대한민국의 교육부 인과 제외 한국학교 졸업 학생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고무적인 어떤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인 두드림 전형은 영화영상학과, 주요학과, 영화영상학과 12명,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사범대에서 우리 학생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부인과 제외 한국학교 졸업학생들을 위주로 받아요. 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8명, 역사교육학과 10명, 지리교육학과 10명, 수학교육학과 8명, 가정교육학과 10명 등 일반고 학생들하고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누구한테? 우리 제외 한국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또 수시 어떤 실기 전형으로 해서 영화영상학과 학생들은 10명의 학생들을 더 받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내신 조그만 4, 5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서울권대학을 가기 위해서 영화영상학과라든가 문해창작과 실기 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명지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라는 전형을 통해서 검정고시 학생들을 받고 있어요. 경영학과 20명, 법학과 10명, 영화 전공 5명, 정보통신공학 20명 등의 주요 대학의 학생들을 받고 이제 다른 어떤 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19학년도 계획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제대학교는 의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제대는 의예 간호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인제대는 아직 2019학년도가 그 입시 계획안이 발표는 안 됐지만 작년에 2018학년도 입시 계획안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의예과를 34명 검정고시 학생들, 간호학과를 39명의 학생들을 일반고 검정고시 학생들을 같이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인제대를 그동안 못 갔던 학생들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제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대학들, 서울에는 정말 중상위권 대학들, 연대부터 해서 이제 뭐 명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조금씩 더 교권, 여러분들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신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뭐 건국대학교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성균관대학교나
그 다음에 뭐 중앙대학교나 경희대학교나 다 사실은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고 있던 학교들이기 때문에 별 그런 없지만 꾸준히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다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도 의대도 가고 지난 10년간 경영학과도 가고 다 갔어요. 근데 이제 이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거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도 일반고 학생들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20시에서는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핸디캡을 이기고 다른 학생들을 우리가 이겨서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딱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페이퍼를 통해서 1차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계부가 없죠. 이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직심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공 역량이라는 게 핵심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의대를 갈 때 뭐 정신과 의사가 될 거다라는 꿈이 있으면 그 정신과 의사에 맞는 그런 전공 역량들을 만들어서 그걸 봉사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참여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분들 어떤 좀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페이퍼상으로 입학사관관들과 교수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를 만드는데 여러분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페이퍼 학생부 종합전형에 여러분들 학생부에 준하는 페이퍼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의식과 생각이 성장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그냥 누가 어떻게 했더니 이런 스토리로 대학을 갔더라 나도 한번 따라해보겠다. 이건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갖고 거기에 맞게 전공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올바른 준비 방법으로 내 전공에 맞게 우리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간입니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니까 닥쳐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가 오고 SOS를 치는 우리 학부모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절대로 그 SOS를 받지 않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떻게 해라? 지금부터 이 설명을 듣는 이 순간부터 내가 잘 몰랐다. 근데 오늘 권현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강의를 들은 순간부터 정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를 가고 싶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꿈이 있는 그런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왜냐?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더 전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 의대에 붙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특수학종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2년의 정도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한 것보다 꾸준하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준비해라. 단 어떻게? 아무렇게나 준비하면 안 돼요. 올바른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만의 방법으로 준비를 해서 꼭 우리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에서 우리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다 합격하는 그런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들 갖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우리 전해신 학생들과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 마찬가지고 전해신 학생들이 대학 갈 때 서울권 대학을 갈 때 선호할 수 있는 예체능 계열의 실기 전형을 갖고 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꾸준하게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저 권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